저희가 한국 경기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단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모든 사업은 첫 번째가 본질 강하고 두 번째가 확장성이고 세 번째가 승자의 함정 고정비를 가능하면 적게 유지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개인 자영업자나 사업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. 국가 경영에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챗GPT한테 잘 나가는 주식 이렇게 시가총액 이게 하면은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업을 얘기를 합니다. 왜냐면 소프트웨어업이 본질 강화가 되기 때문이죠.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지금 애플, 그 다음에 엔비디아, 뭐 구글 그런 순위잖아요.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본질 강화하는 산업입니다. 우리나라는 조그만 5천만 땅덩어리에 수출 수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상대적으로 미국에 한 20%가 수출을 했었고 중국 시장에 30% 정도 수출을 했었는데 이 30% 수출 시장이 다 막혀버렸어요. 모든 기술력이나 모든 아이템을 다 앞서버렸거든요. 반도체 빼고는 다 앞서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30%의 수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.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 끊겼다는 거예요. 그럼 내수시장에 보여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아이를 낳지 않죠. 0.7%의 인구 출산율. 65세 되시는 분들이 전 인구의 20%가 넘어갔습니다. 여기서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부동산 자산이 80% 이상이거든요. 국가 부채를 보면은 2,000조예요, 지금. 근데 GDP 상승을 해가지고 국가는 부채가 유지가 되거든요. 기업 부채도 2,000조입니다. 1,800조네요. 국가 부채. 그 다음에 기업 부채는 2,000조. 개인 부채도 1,800조예요. 누적 부채가죠. 1인당 연 놔두면 9,700만 원의 부채라고 해요. 근데 결국은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 누가 갚나요? 개인이 갚죠. 그렇게 따진다면은 65세 인구 연령이 3천만 정도가 수입을 버는데 3천만 나누기 부채 n분하잖아요. 1인당 연 3억의 부채가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눠지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연 3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부동산 자산이거든요.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기존에 돈을 많이 풀어서요. 부동산 특례 조치도 하면서 근데 더 이상 거품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현상이거든요. 왜 그러면 전 세계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환율 때문에 그래요. 이 부동산을 계속 올리려 그러면은 환율이 지금도 체감 경기가 IMF랑 똑같은데 실제 경기가 IMF랑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부동산 거품 꺼져버리죠. 개인 자산 없어져 버리죠. 아이 안 낳죠. 인구 고령화되죠. 수출 수입 막혀버렸죠.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다. 경제학자들이 다 예견하는 부분이거든요. 저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겠더라고요.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상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이 보통 M2 통화량 발행량처럼 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부분은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이상 끝나버린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시장에 다 빠져나왔어요. 부동산 세일즈 하신 분들은. 왜냐면은 양심에 꺼려지거든요. 지산을